네, 이렇게 일단 오늘 시장 종합적인 부분 살펴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보는 게 뭔가요? 자, 일단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자, 오늘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자, 제가 자주 보는 것들 기관계를 한번 봐볼까요? 자, 코스피의 기관계. 오늘 근데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뭘 팔았나? 기관들이 보는 거죠.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970억을 팔았네. 970억. 네, 970억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롯데지주, 대우조선해양. 아, 오늘 저희가 제 공개 계좌에 그리고 또 이제 관심 종목에 올랐던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네요. 그죠? 매도 쪽에 있어서 가슴이 아파요. 네, 매도 쪽에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보시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대다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보실 수가 있고, 자,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는 지금 차트를 잠깐 볼게요. 121선, 121선이 우상향이죠. 지금 완벽한 우상향 차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뭐 주구장창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이건 진짜 되게 흐름이 되게 좋은데 121선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기관이 많이 샀다고는 하는데 이제 121선이랑 뭐 이격도도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다지 뭐 먹을 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인데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덤비진 않겠다. 왜냐면은 이게 121선 밑으로 만약에 뭐 하락세가 한번 빵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바뀔 거거든요. 지금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추세가 그죠? 추세가 하락이에요. 여기 보시고 이게 지금 올렸는데 내일 이만큼 다시 빼는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빼는지 보시고 이걸 뭐 받고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는데 뭐 여기를 그러니까 좀 추세를 더 봐야지 되는 그런 종목이고, 아모레퍼시픽도 121선이 이제 완전 직선처럼 됐죠. 이제 이렇게 네 네 이거 어디 갔어? 네. 요렇게 네, 가로로 이제 직선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선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인 거죠. 요 구간인 거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이제 1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얘도 이제는 매도 타이밍, 전고점도 있고, 얘도 이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는 일단 분할 매도로 얘는 접근을 할 생각이고요. 이미 공개 계좌에서는 제가 오늘 다 팔았어요.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근데 전년 대비 동기 아마 30% 넘게 마이너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로 저는 뺄 줄 알았거든요. 오늘 보시면은 보면은 네, 자 이렇게 쭉 뺐죠. 쭉 빼다가 뭐 이렇게 횡보하고 급등을 하고 뭐 거의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아마 언디쯤 팔았죠? 이쯤 팔았나? 이쯤 쭉 빼서 실적 발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올린 거 다 뺄 것 같아서 이쯤에서 팔았는데, 뭐 더 올랐는데 뭐 그거는 뭐 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지금 계속 좋죠. 네, 이것도 뭐 더 이상 이제 오를 자리가 없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수급들이,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을 팔고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런 걸 하셔야지 돼요. 보시면은 뭐 다 그런 종목들. 호텔신라가 오늘 굉장히 또 핫한 종목이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호텔신라.
보통 저는 이 날짜를, 그리고 참고로 240일, 네, 240일, 240일이면은 며칠이죠? 네, 240일이죠. 240일인데 240캔들 하면은 영업일로 따지면 보통 우리가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지금 뭐 10월 오늘 31일인가요? 30일이죠. 31일 지난 12시가 벌써 넘었네요. 31일이고 네, 약 1년치 차트를 볼 수가 있어서 240일 정도로 저는 놓고 차트를 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명확한 종목이죠. 이거 뭐예요? 제 121선. 누누이 말하는 121선의 정석 같은 그런 차트. 지금 오늘 이 부분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쪽 121선도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겠죠.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아까 낮에 제가 뉴스 하나를 던져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부진 지금 호텔 신라 대표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78,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76,600원인데 고가가 78,400원이죠. 이거는 거의 뭐 9만원, 10만원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거예요. 단숨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사드가 풀릴 때 걸 기대를 해서 사실 저는 메인 계좌에 이 종목이 있어요. 네, 된다면이고 메인 포트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던 종목이었는데, 저는 오늘 일부는 팔았습니다. 오늘 일부 팔고, 일부 팔아서 어떤 종목으로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침에 샀던 종목 중에, 네, 지주. 좀 이따가 말씀드릴 롯데 지주라는 종목에 바로 들어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호텔 신라는 네, 모멘텀이 아직 더 있다. 그래서 이재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아까 어떻게 제가 엮어드리라고 그랬죠? 엮어보시라고 그랬죠? 그 홍라이 여사는 다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홍석현. 네, 홍석현 관련주들. 그래서 홍석현 관련주들까지 가면은 뭐가 더 있나요? 우리 J콘텐트리 한번 볼까요? J콘텐트리. 이것도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 같은데, J콘텐트리도 지금 급등을 했어.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뭐 이렇게만 봐도 약 10%가 올라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한 3거래일 만에 10%가 올라 있는 종목이고, 지금 5일선 같은 경우가 지금 121선을 지금 치고 올라오는 차트죠.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지금 여기서 다 맞고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항상 보시는 게,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결국은 차트는 항상 파도잖아요.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아이고, 틀렸네. 자,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거 보통 뭐라고 하나요? 뭐,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결국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싸움이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이 최고라고 써있는 4,530원, 4,500원 정도에서 다 맞고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얘도 결국은 올라서 이 정도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기서 또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저 타이밍에 뭔가 뭐 홍석현 관련된 무엇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이슈로, 물론 홍석현 회장이 사임을 했죠. 예전에 뭐 큰 일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 사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말씀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더 묶어서 보실 수는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있는 게 일신석재 같은 것도,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121선 아래에 있고, 네, 그래서 먹을거리는 있는 종목. 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뭐 동전주까지는 안 갔었나요? 동전주, 네, 먼 옛날에 동전주까지는 갔었네요. 네, 뭐 아무튼 일신석재나 이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그래도 대장은 호텔신라죠. 호텔신라나 우선주 하시는 분들은 호텔신라 우인데, 우선주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 왜냐면 물량이 너무 적어서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못 팔면은 일단 저 같은 초보자들은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하면 그 가격이 못 나와요. 못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막 1,000원, 막 지금 58,000원짜리인데 1,000원 밑에 딱 걸어서 매도를 하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100원, 200원 밑에 딱 걸어도 팔 수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빨리 팔려고 지금 못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느낌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네, 크게 좀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네, 호텔신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얘기하다가 네, 수급 보다가 호텔신라 얘기가 나왔죠. 그랬고, 카카오가 많이 올랐었는데 연초 대비 뭐 100%가 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카카오 쭉쭉쭉 잘 오르다가 최근에 제가 카카오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언제였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왜 말씀드렸었냐면 공매가 붙었었어요. 공매. 네, 카카오에는 지금 공매가 붙어 있어서, 네, 공매가 붙어 있어서 그 공매가 다 털고 커버링이 들어와야지 돼요. 근데 커버링이 들어오려면 또 그때에 걸맞는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나올지가 일단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격대로 보면은 142,000원인데 140,000원 밑으로 가서는 약간 가격 메리트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가격 메리트는 있고, 뭐 열어둔다, 진짜 뭐 최악의 상황으로 열어둔다면 121선까지는 열어둬야죠. 네. 근데 14만원 밑에서부터 135,000원? 135,000원, 13만원, 그리고 12만원 요 정도에서 이제 분할로 해서 4분할 정도에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나투어 많이 올랐네요. 제가 이때쯤인가 아마 공개 계좌에서 매도했던 것 같은데, 그때 뭐였죠? 하나투어 그거죠? 그 보안 뚫렸던 거. 그래서 보안 대처를 뭐 이따구로 하냐 하면서 제가 기분 나빠서 매도를 해버렸는데 많이 올랐네요. 배가 아프게. 이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매도 주체별, 수급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관 썸을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투신 쪽도 이제 자주 본다라는 거. 네, 투신 불패라는 네, 용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투신 쪽도 이제 제가 자주 본다. 투신은 뭐라고 그랬죠? 목숨 걸고 매매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잡주던 뭐던 돈 되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왜 이런 걸 기관이 사라는 약간 의아한 그런 종목들도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전체에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 뭐 코스닥 다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투신은 갑자기 막 코스닥을 막 사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얘네들이 왜 그럴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볼게, 이거는 됐고, 자, 순위 분석 한번 볼까요? 순위 분석. 이거는 뭐 코스피 코스닥으로 보셔도 되는데 시간이 12시 10분이니까 전체를 놓고 보시면, 뭐 롯데 지주는 제가 왜 오르는지 말씀을 드렸고, 리보텍 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올랐죠 오늘? 리보텍이 그쵸, 쇼핑몰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죠. 뭐 중국 관련주예요. 저희가 놓쳤던 거, 제가 그 중국 관련 사드 관련해서 떨어졌던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낙폭 과대인 종목들, 폭락했던 종목들 주말에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보신 분들은 네, 그 중에 뭐 마스크를 찾으셨던 분들은 오늘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저도 못 찾았어요, 마스크가 오를 줄이야. 네. 그래서 뉴보텍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팩,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팩이죠. 네. 또 마스크 찾으려 또 황사 뭐 이런 거 또 뭐 50 이런 거 사실 말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팩입니다. 잠깐 헷갈렸네요. 화장품 관련주인데 조금 디테일한 거죠. 뭐 색 크게 이제 화장품도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뭐 LG 생활건강 대형주 중에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마스크팩, 뭐 색조, 또 용기, 혹은 또 이제 바이오랑 밀접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류를 나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걸 보시면 이제 뭐냐면은 화장품 내에서 또 디테일하게 나눈 후에 순환매가 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LG 생활건강은 대형주기 때문에 폭락이래. 등락폭이 크지가 않잖아요. 커봤자 뭐 10% 내외일 텐데 당연히 많이 올라야 그 정도겠죠. 걔네들은 뭐 점진적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말고 이제 약간 잡주성 끼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세분화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순환매를 약간 돌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제까지? 트럼프 방문할 때까지. 트럼프가 이제 한국에 방문하고 중국도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뭐 이미 다 물밑에서는 작업이 되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다 물밑 작업을 해놓고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이랑 뭐 악수를 하면서 사드 설치했다 한국에 이해해라 뭐 시진핑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제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뭐 이런 화장품주들은 계속 뭐 상승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모습이 나오던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시진핑이 사드 설치하지 마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던 그때에는 다 매도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매도 타이밍이지. 아시겠죠? 그때 잡는 게 이제 꼭대기에 잡는 거예요. 네, 미리 사두시고 오르면 이제 조금씩 팔아가는 거지. 그때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더 들어가는 거는 욕심이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돌려가면서 순환매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마스크팩에 뛰었다. 그래서 뉴보텍, 뭐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마스크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YB로드 같은 경우는 YB로드는 뭐 하는 회사지? YB로드는 찾아보시고요. 제가 모르는 회사네. 에클론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한 회사예요.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제가 놓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네, 듣보잡 회사여서 사실 모르는 회사예요, 저도. 모르는 회사인데, 보시면은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이 종목은 지금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1선을 할 것도 없고, 그냥 5일선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5일선으로 지금, 5일선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네요. 근데, 일단 패턴이, 얘도, 자이긴 한데 이미 급등을 많이 했죠. 오늘 그리고 상한가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이런 걸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와서. 자, 이거 들어가려면 언제 들어갔어야 됐을까요? 이거 들어가려고 했으면은 자, 상장 때 어차피 못 따라갔으니까 이때까지는 보셨어야죠. 이때까지는 보고 왜냐? 자,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해요. 이 구간 동안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데 갑자기 언제 튑니까? 이날이죠. 이날 잡으셨어야 돼요. 이날 거래량 급감시키고 갑자기 거래량 튀면서 양봉 튄 날, 이날 뭐 고점 종가라도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어야 되는 종목인데 네, 타이밍 놓쳤죠.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합니다. 이제 네. 안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봤었을 때에는, 이거 그 회사에 단백질 그 항체 만드는 회사, 항체의약품이라고, 인간 유전자가 2만 개가 되는데 얘네들이 항체를 8만 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회사인데, 얘네들이 스웨덴이랑 합작을 했고, 기술 이전이
중국이랑 하기로 되어 있어요. 2018년에 이미 했나? 아무튼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그 항체의약품을 준비해서 판매를 하기로 한 회사. 그래서 이미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회사고요. 성지건설은 최근에 제가 공시 몇 개 드린 거 보시면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근데 성지건설은 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쭉 묻어둬도 안 되는 종목.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네. 하지만 좀 하락세가 너무 길어서 우리 다 지칠 만한 종목인데, 이거는 뭐 잠깐 튀긴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네, 이것도 비추입니다. 뭐 다 나머지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뭐 이것도 뭐 아실 거고, 대부분이 사드 관련주나 역시나 바이오 관련주다. 네. 이런 건 왜 튀었는지 모르겠네. 화진, 롯데지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롯데지주. 자,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 삼성이 지주사를 만들었는데 롯데도 이제 만들어야죠. 롯데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호텔 롯데라는 롯데 호텔을 가지고 지주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를 이미 2017년도에 하려다가 상장을 시키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얘네들이 점점 늦춰지는 거죠. 신격호 회장은 좀 퇴진했나요?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이죠. 신격호 회장 이제 나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후계자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또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었죠. 신동빈이랑 신동주랑. 네, 그래서 너 잘났네, 니 잘났네 막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신동빈이 이긴 거죠. 신동빈이 이겼고. 자, 그래서 이제 지주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호텔, 얘네들이 그 형제난을 하면서 보니까,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뭘 터뜨렸냐면은, 얘네가 일본 회사라는 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기사 중에, 일단은 이걸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자주 보는 게 이런 위키 페이지를 자주 봐요. 그래서 롯데 지주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집단지성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롯데제과를 롯데지주로 명칭을 변경하고 롯데제과는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분할합병 비율은 롯데지주를 제과 1로 놓고 뭐 쇼핑 뭐 놓고 칠성 놓고 푸드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근데 이제 롯데지주라는 이 회사의 주주를 보면 여러분들 지분도 여기서 이제 HTS에서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뭐 나무 위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동빈 회장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텔 롯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동주는 이제 뒤쳐졌고 뭐 아버지도 이제 뒤쳐졌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먹어야지 돼요. 호텔 롯데라는 거를 먹는 자가 승리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자, 이게 있고. 자, 그러면은 호텔 롯데는 뭔데? 호텔 롯데는 말 그대로 롯데 호텔이에요. 롯데 호텔을 근데 지주사로 놓겠다는 거죠. 네, 지주사로 놓고. 자, 근데 롯데 호텔의 지분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이건데, 자, 보니까 호텔 롯데의 지분 구조를 이제 기자들이 막 까보니까 이거 뭐야? 일본 회사네? 다 일본 뭐 주식회사 L 뭐 제4투자회사 이거 뭐지? 롯데홀딩스인 줄만 알았더니 롯데홀딩스는 20%도 안 되고 이 주식회사 L 제4투자회사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회사가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이거 다 일본 회사 아니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롯데는 일본 회사다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이걸 보니 사실은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롯데 계열사들이 되게 지분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요번에 그 롯데 지주가 나오면서 좀 풀긴 했어요. 뭐 순환출자라든가 이런 순환 고리들이 엄청나게 엮여 있었는데 좀 다 털어내고, 이건 좀 옛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간결하게 만들긴 해야지 돼요. 이제 호텔 롯데가 나올 때까진. 네. 그런 일단 숙제가 하나가 더 있고, 그래서 보니까 롯데 계열사들을 대부분은 누군가가 갖고 있었다 보면은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는데, 이 호텔 롯데라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일본 L투자 회사라는 곳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고, 그 L투자라는 회사의 지분을 100%를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 롯데홀딩스는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찾아보니 광윤사라는, 이 무슨 뭐 절 이름도 아니고 뭐 이런 광윤사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광윤사라는, 근데 광윤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찾아봤더니 포장지 회사예요. 포장지 회사. 근데 무슨 뭐 롯데가 무슨 포장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까지 이제 추적을 해보는 거죠. 봤더니 결국은 이 광윤사를 또 누가 가지고 있냐면, 결국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 이겁니다. 신격호 회장 가족 4명이 지분 99%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가족 경영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그 가족 4명 누구냐? 신격호 회장, 그리고 부인 하츠코 여사, 그리고 장남 신동주, 그리고 동생 신동빈, 이렇게 4명이 결국은 롯데라는 그 그룹을 가족 경영을 다 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롯데라는 그 그룹의 지분 구조입니다. 현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지분 구조 싸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호텔 롯데를 가진 자가 롯데를 가진 거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는 신동빈 회장이 이제 이 롯데 그룹을 이끌어 가게 되는데, 신동빈 회장이 오늘 징역을 받았죠. 네, 징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변수, 크리티컬한 변수가 일단 1차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무마가 될지 약간 그림이 그 누구냐, 이재용 회장이랑 조금 비슷해지긴 하는데, 이재용 회장은 지금 신동빈 회장에 비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징역 계열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제 추측이고, 네. 네, 그래서 일단 아무튼 결론은 호텔 롯데를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상장을 시킬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 네, 무슨 짓을 하든 빠르게 상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끝났고, 내년 초에 제가 봤을 때는 2월이나 3월 경에는 호텔 롯데를 상장시키지 않을까. 네, 그쵸.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왜 호텔 롯데를 상장을 시키는데 롯데 지주가 올라요? 롯데 지주를 올려야죠. 롯데 지주를 올려야지 나중에 호텔 롯데를 일단 합병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철수하고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기회비용, 네, 손실 이런 거 다 복구를 해야죠. 그 뭘로 복구를 합니까? 지주사를 올려서 자기 지분 가치를 높여요. 즉 자기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네, 그걸 뭐 수업을 하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처럼 이제 희석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 지주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엄청 컸는데, 1차적으로는 얘도 결국은 여기에요. 결국은 얘도 이 구간. 이 구간을
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쭉 이제 갈 텐데, 이 구간을 몸통으로 치고 뚫고 가지 않는 이상은 오늘처럼 이렇게 꼬리가 잠깐 걸렸다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매도, 이 구간에서는 매도 구간, 그 밑에서는 매수 구간 해서 파도 타셔야지 돼요. 언제까지? 아까 그 호텔 롯데가 상장할 때까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파도를 타시는 게 제 생각엔 안전하다.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은 전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고 요 사이에서만 파도를 타면서 사고팔고를 한다 라고가 됐고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롯데 쇼핑이 있었죠. 롯데 쇼핑. 롯데 쇼핑은 나머지 계열사들은 오늘 다 죽였어요. 롯데푸드인가? 롯데푸드 하나 빼고. 롯데푸드는 역으로 올라? 뭐야 얘는. 제가 오늘 롯데칠성이랑 롯데지주만 봐가지고 롯데푸드는 올려놨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저희가 롯데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쭉 빼지는 않아요. 얘도 왜냐면은 제가 오늘 전략이 뭐였죠? 분명히 얘는 장 초반에 올릴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해서 얘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롯데 지주를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얘가 올랐죠. 네, 이렇게 2분봉인데 2분봉에서 이렇게 한번 쭉 올리고 그 다음부터 쭉 빠지는 모양새였는데 밑에 거래량이 터졌네요. 뭐지? 뭔 거래량이지? 네, 동시호가에 뭔가 터져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되겠네요. 롯데 칠성이군요. 네, 롯데 쇼핑을 봐야죠. 다 동시호가에 다 터져나는데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거네요. 자, 여기죠. 2분. 네, 얘도 2분 만에 올렸다가 너무 빨리 뺐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시초가는 아니지만 장 시작하고 나서 롯데쇼핑을 샀는데 고가에 잡혔죠. 저 같은 경우는 물렸고 그죠? 보기 좋게 물리고 여기서 뭐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뭐 횡보를 하든 올라오면은 뭐 팔 수도 있는데 올라올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냥 버려놓고 롯데지주 빨리 갈아탔는데 롯데지주는 또 너무 빨리 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파도 타이밍을 조금 잘 못 탔다. 물 먹는 거죠. 물 먹는 거고. 근데 물을 뭐 결국은 뭐 롯데지주가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해서 물은 안 먹긴 했는데 그것도 뭐 매도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롯데쇼핑도 네, 오늘은 이렇지만 결국은 얘도 사드로 폭망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올리긴 할 거예요. 네, 올리긴 할 거고. 그래서 얘는 좀 기다렸다가 혹여나 여기까지 이제 요 단까지 뺄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좀 뭐 기다려야죠. 뭐 어떡해요. 네, 여기까지 뺄 수 있다. 뺀다면은 여기서 이제 물 타서 이쯤에 오면은 이제 본전이 되는 거고, 그 위쯤에서 뭐 매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고, 롯데 지주와 롯데 계열사들을 가지고 파도 타면서 남은 기간 전략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호텔 신라는 너무 고가고, 네, 그렇게 일단은 이 정도로 내일부터 전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을 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나 질문 주시고, 또 매매하면서 힘드신 게 있으면은 또 말씀 주시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나 이런 텍스트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서 또 방송하는 날 있으면은 방송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방송도 보고 질문도 많이 올려주실 텐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가 또 집에 늦게 들어왔다 보니 또 갑작스럽게 방송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찍 주무시고요. 목소리가 갑자기 뭐 몇 마디 했다고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네요. 네, 아무튼 편한 밤 되시고, 네, 또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